즉 여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주변 인프라가 개발이 되면서 이곳은 그 수혜를 톡톡히 받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도 모아타운 5군데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1군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곳 일대가 모두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이 된다 그러면 최소 25억에서 30억 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면 주변 입지 그리고 접근성 좋으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아파트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재개발은 그렇게 보면 실패해요. 제가 여기 오자고 한 이유는 이 구이동 일대에서도 그나마 여기가 제일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송관혜입니다. 오늘은 구의역 구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이스폴 근린생활 시설이고, 여기에 뭐 호텔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다 있어요. 병원도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쿠팡 본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 본사까지 들어올 정도로 입지가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쿠팡 본사 하나만 가지고 뭐 대단하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오기 전에 손품도 팔아보고 그리고 직접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상철이 있는데 이게 2호선이에요 부정거장만 가면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성수동을 진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정거장만 저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잠실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하철 타고 20분만 가면 종로 그리고 강남 있죠. 그 두 곳 다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이동은 이 지하철역 하나 갖고 설명이 다 끝나는 동네다. 그런데다가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인접지역에 한강이 자리 잡고 있고, 강변역 쪽에는 동서울터미널이 있죠. 그 동서울터미널은 신세계그룹에서 주상복합 대규모 쇼핑몰로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주변 인프라가 개발이 되면서 이곳은 그 수혜를 톡톡히 받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할 때 기본 1시간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어투도어로 보수적으로 3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개발이 된다, 그 기대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동네의 대장 아파트 단지 롯데캐슬 이스트폴인데, 지금 여기 30평 기준으로 해서 24억이에요. 그런데 매물이 더 있나 찾아봤더니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40평 실거래가를 보니까 전용 면적 평당 1억 찍었더라고요. 즉 여기도 30평 매물만 나오면 기본 30억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도 총 6군데의 재개발 구역이 모아타운 5군데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1군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곳 일대가 모두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이 된다 그러면 최소 25억에서 30억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을 갖고 이 구이동에 투자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장을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제 생각이 어떤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길만 건너면 우리가 오늘 둘러볼 현장이니까 건너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저희는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2번 출구 쪽에서 앞쪽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가 역으로 가는 길목의 앞쪽이다 보니까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건물을 끼고서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 안쪽에 보면 골목에 다 간판이 있지만 이런 상권이 그렇게 센 곳이 아니어가지고 재개발을 할 때 그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상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홈자 임장을 와서 봤지만 그때는 저녁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보다 사람이 붐비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되게 포근하구나, 이 동네가 정감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오래된 건물들이 여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바이브, 정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 있잖아요. 그 뒤에는 신축 빌라가 있고, 저것도 한 10년 정도 된 건물 같아 보이는데 요거는 그래도 신축한 것 같네요. 최근에 확실히 초입이어서 그런지 신축된 건물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안쪽에 들어가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곳은 물리적으로 노후도가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들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후도 30년 기준으로 해서 60%, 즉 10채 중에 6채만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있으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신속통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0% 노후도는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노후도 20년, 그래서 50%만 달성이 되면 시작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진 곳입니다. 봐봐요. 지금 이 골목은 오래된 건물들이 쫙 있죠. 이만큼 여기는 오래된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곽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있어요? 주거 트렌드가 한강 조망 1순위로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 있는 곳에서 재개발에 제점만 붙는 지역이 최고의 투자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뜬 곳이 어디예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죠. 그런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그 옆에 뜬 데가 어디예요? 자양동이에요. 그래서 성수는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면 기본 40억, 자양동은 기본 20억, 여기는 기본 3억. 투자금.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자양동과 성수동은 한강을 바로 마주보고 영구 조망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안쪽에 들어와 있잖아요. 영구적인 한강 조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아까 이스트폴 아파트가 얼마나 했죠? 30평이? 30억. 여기도 아파트만 지어지면 최소 25억에서 30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20억은 없으니까 이곳을 많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요건이 갖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고, 재개발하면은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강하니까 사람들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초만 해도 2억 3억대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재개발 시작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5억도 저렴한 거예요. 기본 6억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전세 마치고 나면 최소 3억 정도 필요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와보니까 물리적인 요건은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과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곳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율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요즘에 플랫폼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역을 그려봐서 세대수를 한번 보세요. 웬만한 곳은 다세대 건물이 몇 동만 있어도 세대수 채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합 설립 단계거든요.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거둬야 돼요. 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50%,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67%를 받아야지 조합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토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다세대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즉 단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40% 이상의 토지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조합 설립 단계로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동네의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가구 건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임대 수익, 월세 목적인 거예요. 월세 목적. 근데 이런 구옥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앞에 신축이 된 다가구 건물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비 비싼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오래된 단독주택을 부시고 다가구 건물 신축을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월세를 더 잘 받고 현금 흐름을 더 탄탄하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장을 다닐 때 그 동네가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냐, 상업, 판매하려는 수요가 높은 곳이냐, 업무지구로서 수요가 높은 곳이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 쿠팡 본사와는 다르게 첫 번째, 주거 목적으로의 수요가 높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신축 다가구 건물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구이동은 입지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면 주변 입지 그리고 접근성 좋으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아파트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재개발은 그렇게 보면 실패해요. 아파트 관점에서는 주변 지역, 특히 강남과 업무지구에 빨리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입지일수록 아파트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업무지구의 고소득자들이 가장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살기 때문에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시세가 높으면 그 주변의 재개발 단지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조합원들의 분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시선인 거고, 정말 정확하게 재개발을 바라보려면 그렇게 입지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덩달아 못 올라가요. 땅값도 급등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다가구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 잘 들어오네, 그러면 좀 더 공간을 확보해 볼까? 그러다 보니까 신축 다가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장이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투자금을 결정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이동 현장에 제가 온 이유가 뭐겠어요? 신축 현장 때문에 그래요. 신축 빌라 현장 때문에.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신축 빌라 현장들이 다 어디에 있다? 이 추진하는 구역 내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부동산 한번 켜서 보세요. 선분양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재개발한다는 프리미엄을 붙여가면서 빨리 선분양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신축 빌라도 다 나쁜 게 아니다고. 근데 그 신축 빌라가 다 나쁜 걸 아니다라고 판단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재개발 구역이 추진되는 그 현장을 가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양 이동 681번지 모아타운 구역 어떻게 됐습니까? 철회됐어요. 처음에는 그 동네 소유주들이 동의를 했죠. 잘 모르니까. 근데 생각해보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게 더 나한테 이득이네. 그런 판단이 드니까 단독주택 소유주분들이 모여가지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라고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혼자 와서 부동산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메인 골목에 있는 부동산은 그 저녁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쓰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하다. 조심해야겠네. 네, 조심해야 된다. 작가님, 그러면은 여기는 투자해요 말아요? 지금 여기 모아타운 구역 중에 대상지 선정이 된 곳 있거든요. 그 현장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그럼 이 중에서는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나 봐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잘 되고 있는 건데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는 유튜브고 공개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가 무조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작가님이랑 비공식적으로 그럼 좋은 곳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강의 신청하시면은 그 링크를 드릴 테니까 무료 강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제 강의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 구이동 일대 현장에서 가장 사업 진행이 빠른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 구이삼동 224-54번지 현장이에요.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 사이에 여기도 역시나 신축 다가구 건물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자고 한 이유는 이 구이동 일대에서도 그나마 여기가 제일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 동네는 입지가 좋다라는 거. 근데 입지가 좋은 만큼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역과 거리가 가장 먼 곳이고 그리고 다세대 비율도 높다 보니까 재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여기는 평지잖아요. 이 동네가 다 구역 일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뭔가 입지 좋고 살기 좋고 교통 좋고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야지 재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도 사실은 살기 좋은 곳이죠. 여기서 마을버스만 타면 바로 구역으로 이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골목골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래된 건물만 보고 재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세권보다 이곳이 더 유력하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률이 몇 퍼센트냐 이런 건 사실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 플랫폼 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 구역에서 유형별 토지 면적을 잘 보셔야 돼요. 공동주택 비율이 47%, 그리고 단독주택인데 39%거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을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총 42%를 단독주택 소유주분들이 갖고 있다. 근데 공동주택 비율이 47%로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합 설립 단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과반수 동의, 즉 67% 동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역은요? 이 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분들이 거의 한 35% 토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 분들이 거의 40%, 45% 토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좀 딸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47%로 공동주택 소유주분들이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안에 보세요. 이렇게 신축 다가구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발품을 팔고 열심히 다녀야 되는 이유는 다 이런 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층 주거지는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당장 필요로 하냐 아니면 좀 먼 훗날에 필요로 하냐, 그 차이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보다 현장에 와서 직접 발품을 팔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은 좀 오버페이스다. 그리고 여기는 당장 아파트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지만 지금 투자금이면 정말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라는 기준들이 세워질 거예요. 판단이. 그러니까 무지성인 투자하지 말자 이겁니다. 와, 건물이 진짜 으리으리하다. 멋있다. 다 저렇게 아파트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일대가 지금 다 난리인 거잖아요. 정말 저렇게 이스트폴 아파트처럼 이곳이 다 일대가 아파트로 변한다면 정말로 근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억, 30억이 문제일까요? 40억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오버스럽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서 있는 현장도 대상지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켜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해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할 때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역이 얼마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아파트만 향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러한 물리적인 요건을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입지만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도 그 지역이 본질적으로 아파트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지역이냐, 그것을 파악하는데 집중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실패 없는 재개발 투자 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이동에서 재개발 투자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제 강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제 강의 링크 올려놓을 거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셔서 제 강의 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